진짜 그 검사에서 나도 근데 어떻게 이런 성격이 나올 수 있지? 진짜요? 응. 제가 이때까지 본 성격 중에서 네. 드문 성격이셨어요. 검사 결과는 되게 솔직하게 해주셔서 아 그게 뭔가 그 솔직하고 솔직하지 않고도 나와요? 너무 무서워요. 성격적인 측면도 되게 좀 독특하세요. 왜일까요? 세상에 믿고 의지할 사람은 기본적으로 나여야 해. 그 누군가가 내 인생에 뭔가 해결책을 만들어줄 것도 나 기대하지 않아. 근데 이건 좀 짠하기는 하죠. 어이구. 아 진짜 웃기다 이거. 아 왜냐면 제가 맨날 이거 보면서 왜 이렇게 다들 울지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제가 울린 거 아니에요? 네, 아니, 그냥 해롱이 우와 현재 시각 아침 6시 반 정도 됐습니다. 2026년 새해가 밝지 않았어요 아직. 새해 여러분 해돋이 보러 가시나요? 해가 뜰리고 가는데? 해가 뜰리고 해요. 밝아지는데? 어디? 저기 그죠? 빨리 가야겠다 우리. 여러분 6시 반부터 일어났는데 생각보다 너무 늦게 일어났나 봐요. 새해에 제가 하고 싶었던 루틴이 있거든요. 제가 지금 드라마를 찍고 있는데 굉장히 예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에 정말 빼놓지 않고 영양제를 진짜 열심히 챙겨 먹고 있는데 오늘도 에너지를 보러 갈 때 챙겨서 가려고 했는데 빨리 가야겠다. 그쵸? 짜라란. 2026년 한 해 동안 저의 건강을 책임져줄 핫템 스탠리 쉐이커입니다. 너무 귀엽죠? 저는 핑크로 이렇게 장만을 해보았는데 사실 이게 운동할 때 쓰면 진짜 좋은 텀블러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컨테이너가 있어서 프로틴 파우더 같은 거 여기 담아가지고 다니면서 드시면 진짜 좋거든요. 그리고 견과류 같은 거, 초콜릿 이런 것도 같이 넣어서 다닐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텀블러 안에 눈금 표시가 있거든요. 보이세요? 여기. 그래서 계량할 때 진짜 편해요. 오늘은 상큼하게 레몬 비타민을 넣어서 갈 거예요. 300ml. 그 다음에 비타민을 넣어주고 사실은 이렇게 스푼 같은 걸로 저어줘야 되잖아요. 쉐이커니까 흔들어주면 돼요. 꽉 잠가준 다음에 원래는 이렇게 열어서 마시면 되는데 저는 이 비타민 먹을 때도 좀 차갑게 먹고 싶어가지고 얼음을 동동 띄워서 갈게요. 일단 한 입 먹을게요. 너무 그 배고플 수도 있을까? 견과류를 얼마 없네요. 마음이 급해 지금. 그리고 이게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저는 정말 귀찮은 걸 정말 싫어하는 사람인데 이 본품도 다 크게 열려서 너무 세척이 편해요. 간편한 세척이 1등 장점, 다른 것보다. 그리고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아, 옷 입어야 돼. 옷 입어요. 옷 입는 거 찍으실 거냐고요. 망했다. 해 떴다. 15분 일찍 일어날걸. 당신은 바보야. 노래가 당신은 바보야. 우리는 바보야.
뛰어. 아 좋다. 새해 첫 러닝 어떠세요? 안 뛴 건가? 기다려볼까요 좀? 저기 막 사진 찍고 계시는 분들 있다. 아 근데 너무 예쁘다. 한강뷰. 여기서 와 너무 예쁘다. 좀 기분 이상하지 않아요? 뭔가 또 새해를 맞이하고 저 기분이 아니라 내 머리가 이상해. 아 귀여워. 저요? 아니 핫팩이. 너맹 따뜻해요 이거 빨간 줄. 여기 해맞이 공원이라고 해놨으면서 안 보이네 해 뜨는 게. 저 건물이 뭐지? 쟤 때문에 안 보이는데. 약간 캠핑하는 것 같지 않아요? 새해 다짐. 제가 진짜 게으르거든요. 그래서 이 게으른 나의 성격을, 이 특성을 어떻게 하면 부지런하게 만들 수 있을지는 루틴을 잘 짜는 거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건강한 루틴에 도움이 되는 일정표 같은 거를 많이 샀어요. 시간을 잘 쪼개서 쓰고 싶어가지고. 지금 충분히 잘 쪼개지 않아요? 쪼개려고요. 아, 그리고 약간 잘 쓸 땐 너무 잘 쓰는데 낭비하는 시간이 너무 많아요. 좀 더 계획적인 삶을 살아볼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밝아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제가 해돋이 후기를 엄청 많이 찾아봤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실망하고 돌아갈 때 해가 뜬대요. 아.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서서히 올라오는 중인데 좀 더 기다려보는 걸로. 오, 우와, 신난다. 서울에서 봐도 이렇게 예쁘구나. 해 뜨는 게 이렇게 예뻐요. 서울이 진짜 너무 예쁘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피디님.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작년 한 해 진짜 고생 많으셨고 진짜 수고하셨고, 열심히 산 우리 해롱이들 정말 수고했다고 얘기해주고 싶고요. 올해는 더 행복하고 더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저 혜리가 바라겠습니다. 진짜 우와 너무 예쁘다. 저는 엄청 늦은 줄 알았는데, 늦은 줄 알고 막 설레발떡 올라왔는데 일찍 온 거였다. 여기서 저의 다짐 포인트, 너무 일찍 포기하지 말자. 그리고 너무 일찍 판단하지 말자. 실패인 줄 아셨죠? 저도 실패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사실은 성공이었습니다. 너무 일찍 이 모든 걸 결과를 정해버리지 말고 조금 더 인내하다 보면 언젠가는 이렇게 눈부신 해를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 내년에 만나. 안녕. 1월 1일에 만나. 근데 진짜 해 뜨는 거 보러 오는 건 1년에 한 번 보는 것 같아요. 그죠? 그 마음 다짐을 1년에 한 번 하는 것 같아요. 핸드폰 배터리 그 충전하는 게 고장난 것 같아요. 30%인 거예요. 아침 일어나는데. 꽂았는데? 저희 지금 새해 이제 되잖아요. 네. 혹시 성격이랑 기질 같은 검사 한번 해보실래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이광민 원장님한테 요청드렸거든요. 이웃음역 캠프에서 실제로 쓰는 테스트를 네. 주신 거예요. 해볼래요. 지금 할 수 있어요? 네, 보내드릴게요. 저 핸드폰 11%밖에 안 남았는데 일단 해볼게요. 우와, 2가지 검사. 검사는 좋고 나쁨이 없으며 가치관, 정서, 성격 스타일 등을 통해 깊이 있는 자기 이해와 성장을 돕는 검사이며 총 99문항. 와. 2번째 거는 지금 나의 마음 건강과 웰빙 수준에 대해 스트레스, 현재 나의 상태, 대처 자원의 3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여 입체적으로 스크리닝해보는 검사로
약 6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검사만 거의 160개 하는 거네요. 해볼게요. 떨리는데? 남들이 해보지 않은 일을 체험하는 것이 중요하다. 딱히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은 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은? 어떻게 피해요?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을? 무슨 말이죠? 저는 그냥 물벼락 맞는 것밖에 생각이 안 나거든요. 저는 진짜 싫어해요. 나는 무슨 일이든 시작한 일을 끝까지 마무리 짓는다. 안 그런 것 같은데요. 나만을 위한 시간을 따로 갖는다. 시간을 제가 안 가져요. 신기하죠? 괴롭힘을 받고 있다. 네. 아니요. 끝. TCI 시작. 뭐야? 쉬운 일보다는 도전적인 일이 좋다. 쉬운 일이 좋죠. 문제가 생기면 혼자서 해결하려고 한다. 그런 편이죠. 종종 나 자신에게 불만을 느낀다. 가끔. 때로는 다른 사람들을 약오르게 하는 것이 재미있다. 이런 것도 물어보세요? 다른 사람들의 기분 좋아지도록 챙기는 편이다. 챙기는 편이죠. 아닌가요? 들키지 않을 수만 있다면 법이나 규칙을 어기기도. 즉흥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지 않으면 쉽게 상처를 입는다. 저 상처 입죠. 완료! 검사 결과는 검사 실시 기관에 문의하십시오. 제가 3가지 검사를 해봤는데 MBTI 했을 때처럼 그 중복되는 질문이 꽤 많아가지고 내가 아까 그렇다 했었나? 약간 그렇다 했었나? 아니라고 했었나? 그거를 뭔가 좀 생각하게 돼가지고 잘했나 싶네요. 근데 너무 궁금해지네요. 제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사람일지, 어떤 사람인데 이렇게 살고 있는지 빨리 결과를 보고 싶어요. 한 몇 주 걸려요? 생각보다 빨리 되네요. 일주일이면. 일주일 열심히 기다려보고 검사 결과 때 만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두근. 벌써 그날이 왔습니다. 저번에 제가 TCI 검사랑 별도의 2개 검사 더 한 거 기억나세요? 결과를 오늘 들으러 가려고 하는데요. 제가 오늘 스케줄이 굉장히 빡빡합니다. 일단 샵에 갔다 왔고요. 이강민 원장님께 결과를 들으러 가고 그 다음에 드라마 촬영을 또 가야 돼요. 오늘 거의 밤을 새서 드라마 촬영을 할 예정이어가지고 과일 도시락을 오늘 싸가려고 합니다. 짜란!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스탠리입니다. 얘는 제가 집에서 사용하는 서버반 머그고요. 얘는 요즘에 제가 스케줄 갈 때 자주 들고 다니는 카페투고예요. 완벽히 밀폐가 돼가지고 그게 좋더라고요. 딱 들고 다니기 좋은 사이즈고 그립감도 좋아서 요즘에 스케줄 갈 때는 얘를 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사실 촬영장에서 먹기가 되게 불편하거든요. 껍질도 까서 딱 포크에 쇽쇽쇽 할 수 있게 가지고 가니까 너무 편하고 좋더라고요. 귤도 진짜 많이 들어가요. 2개 넣는데도 아직. 이렇게 씻어서 꼬랑지 부분 잘라줍니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블루베리까지 총총총 도시락 완성!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내부 뚜껑이 있어요. 음료를 마실 때는 이게 필요해요. 사실 오늘은 과일 도시락을 제가 쌌으니까 내부 뚜껑은 필요 없고 외부 뚜껑만 장착해서 이렇게 과일로 오늘의 밤 촬영을 놔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사 결과 빨리 들으러 가보시죠.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떨려. 약간 혼날 것 같았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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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말씀만 와. 많이 듣고 정말 와. 이렇게 뵙게 되네요. 네. 처음 와보시죠, 정신과. 네, 처음 와봐요. 긴장도 하실 것 같고. 저 엄청 약간 이렇게 비유하면 이상할 수도 있는데 좀 점 보는 것 같은 느낌. 근데 실제로 비슷해요. 정신과 의사의 역할이 과거에는 무당이자 점쟁이였거든요. 오. 샤머니즘하고 정신의학이랑 약간 연결이 돼 있어요. 네, 그걸 좀 더 의학적으로 풀어내는 거죠. 그렇구나. 그래서 약간 느낌이 약간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혼날 것 같아서. 아니요. 다만 이건 있어요. 근데 미래를 예측하지 못해요. 네. 그런 거는 뭐. 그리고 사실 별로 안 궁금해가지고 저는. 잘 안 믿기도 하고. 그거 여기 뜨셨어요. 안 그래도. 진짜. 점쟁이 맞네.
진짜 그 검사에서 나도 근데 어떻게 이런 성격이 나올 수 있지? 진짜요? 응. 나 깜짝 놀랐잖아요. 왜요? 되게 제가 이때까지 본 성격 중에서 네. 조금 드문 성격이셨어요. 근데 그게 부정적인 의미는 아니고. 네네. 궁금해. 네, 되게 스페셜하셨어요.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이거예요. 네. 이 컨텐츠를 왜 하시고 싶으셨던 거예요? 저는 저에 대한 궁금증이 많고 근 3년 동안 조금 많이 성격이 바뀌었나 이런 생각도 들고 아, 스스로가 느끼기에? 네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지가 좀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약간 그런 것도 있어요. 뭔가 좋아하는 걸 물어보거나 어떤 사람인지 물어보거나 뭐 약간 구체적으로 저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 정말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과연 뭔가 전문가의 눈으로 봤을 때는 제가 어떤 사람일까가 좀 궁금하더라고요. 검사 같은 거 해보신 적 있으세요? 처음 해봤어요. MBTI는 해보셨죠? ESTJ라고 그러셨고요, 그죠? 제가 원래 ESFJ인데 한 1, 2년 사이에 T 비율이 높게 나오더라고요. 그 방송 나온 거 보니까 완전 T던데요? 그래가지고 저는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래 F랑 T의 차이만 보면 T일 수 있다. 근데 ESFJ의 성격과 ESTJ의 성격을 이렇게 나열하는 걸 보면은 FJ에 더 가까운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 ESFJ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드는데 또 F랑 T만 비교하면 T 같기도 하고. 근데 어쩌면 이럴 수도 있어요. F에서 T로 바뀐 이유는 제 느낌의 혜리 씨 같은 경우에는 F형을 쓰실 때 에너지가 많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F는 그 누군가를 계속 눈치를 봐야 되잖아요. 그 사람의 감정을 계속 읽어줘야 되고 T는 그냥 심플하게 내 판단대로 이야기해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F셨다가 F가 너무 피곤한 거예요. 굳이 그 나의 원래 F 성격을 해서 그 누군가를 공감해주고 마음을 읽어주고 하려고 하기는 내가 에너지가 거죠. 없어. 그것도 반영이 됐어요. 진짜요? 검사 결과는 되게 솔직하게 해주셔서 검사는 깔끔하게 잘 나왔어요. 그게 뭔가 그 솔직하고 솔직하지 않고도 나와요? 너무 무서워요. 심지어 내가 되게 좋게 보이고 싶어하는 특성을 막 강화해서 이거 약간 방송에서 좀 그렇지 않을까? 해가지고 일부러 좀 좋게 체크를 하잖아요? 그럼 그것도 떠요. 그럼 검사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뜨죠. 제가 검사 결과를 보면서는 혜리 씨가 방송에서 보여던 이런 모습들이 맞나 보다. 플러스 방송에서 보여지지 않는 이런 면도 있으시네 라는 거를 같이 좀 보게 된 검사거든요. 그래서 검사 결과 같이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도 재밌을 것 같아요. 제가 보면 아나요?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프로 잘 나와 있어서 우선은 제일 먼저 한 거는 저희가 TCI 기질 및 성격 검사라는 거고요. 정신과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심리상담센터에서도 비교적 많이 사용하는 좀 흔히 하는 검사 중에 하나예요. 기질은 내가 타고난 특성이에요. 근데 그 타고난 특성을 바탕으로 내가 사회생활이나 일상생활, 대인관계를 하면서 나의 이 기질만 가지고는 살 수가 없으니 이거를 일정 부분 성격으로 변형시켜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거든요. 그래서 우선 보면은 제일 특이한 게 궁금해. 재밌을 것 같아. 기질이 좀 모순되게 나와요. 즉 뭐냐면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자극 추구가 안 나오시거든요. 도파민. 자극 추구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안전형이세요. 저 완전. 완전 안정형인데 그러면은 위험 회피도 높게 나와야 돼요. 그쵸, 회피야. 왜냐면 위험한 상황을 내가 피한다는 게 안전한 거니까. 그쵸. 근데 안전지향형인데 위험 회피가 낮게 나와요. 모순되죠? 어떤 거지? 그리고 안정형은 사회적 민감도, 즉 내가 그 누군가를 맞추려고 하는 것도 일정 부분은 낮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건 반대로 높게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개가 좀 충돌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기본적으로는 약간 고독감이 있는데 나는 그 누군가와 함께 하고 싶어 하는 게 있어요.
내가 그 사람에 대한 네. 친밀감을 원하는 게 있어요. 기질적으로. 아, 정확한 표현은 난 그 누군가랑 함께 하고 싶은데 그 사람으로부터 상처받는 게 싫어. 그러니까 안정지향형이면서 사람에 대한 거는 내가 일정 부분 쫓아가려고 하는 게 같이 있는 거죠. 제가 사람을 좋아하는 것 같긴 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네. 인내심이 되게 낮게 나왔어요. 네. 죄송해요. 아니 근데 이게 근데 이 안에서도 모순돼요. 네. 인내력 안에 여러 가지 그 영역이 같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네. 끈기는 낮게 나왔는데 네. 성취에 대한 야망이랑 완벽주의는 높게 나와요. 그게 뭐죠? 너무 이게 나는 끈기가 약해요. 나의 그냥 그 천성적인 거는 끈기가 약해. 진짜 약해요. 근데 나는 목표가 높아. 목표가 높게 나와요? 목표가 진짜? 높아요. 그리고 내가 그 누군가한테 인정받고자 하는 것도 높게 나와요. 그쵸,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완벽주의가 있어요. 완벽주의가 있어요, 제가. 그 완벽주의가 있으니까 네. 내가 끈기가 적은 거를 얘가 상쇄시켜줘요. 아, 얘 때문에 제가 끈기가 전 걸 따라가는군요. 그래서 주변 사람이 봤을 때는 결과물만 봤을 때는 끈기가 적다는 거를 주변 안 사람들은 믿어요. 잘 모를 네. 가능성이 커요. 맞아요, 맞아요. 네. 왜냐면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맞추려고 애를 쓰거든요. 그리고 아까 전에 사람에 대한 그림이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람에 대한 평가에 되게 민감하세요. 네. 사람에 대한 평가를 맞추기 위해서 애를 쓰니까 그게 끈기가 높은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쵸. 맞아요, 맞아요. 저는 제가 어떤 일을 했을 때 스스로에 대한 만족감보다 이런 평가들이 더 저를 원동력처럼 그렇게 만드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근본적인 건 되게 고독하시거든요. 네. 나는 혼자 있는 거에 충분히 만족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대외적인 활동을 계속해서 해내실 수 있는 걸 보면 네. 나는 내 나름대로의 성 안에 있지만 네. 꾸준히 성 밖을 바라보고 있어요. 아, 시야는 꾸준히 성 밖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끊임없이 밖을 바라보시는 게 성과물을 만들어내는데 집중을 하실 수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끈기가 전 진짜 없어가지고 작심삼일이라고 하거든요, 저한테. 작심삼일하고 또 포기 또 작심삼일하고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네. 혼자 있을 때. 네. 근데 그 누군가가 옆에 있을 때는 내가 그 사람들의 인정이나 네. 그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고 있으니까 하는 거죠. 그쵸, 맞아요. 네. 이게 지금 기질이거든요. 타고난 기질은 어찌됐건 기본적으로 안정 추구형이지만 내가 사람에 대한 기대는 가지고 있는 타입. 그리고 나는 기본적으로 끈기가 약하긴 하지만 내가 사람들에 대한 인정욕을 바탕으로 나 스스로를 완벽주의로 끌고 가는 타입. 네. 진짜 힘들게 사네요. 근데 이게 아니요. 저는 이거는 네. 균형 잡혀 있는 거라고 보여요. 아, 그래요? 네. 내가 가지고 있는 다소의 단점을 다른 걸로 일정 부분 보완해 주는 거죠. 기질적으로는.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성격적인 측면인데 성격적인 측면도 되게 좀 독특하세요. 왜일까요? 전 제가 스스로 진짜 편견의 인간, 보편적인 인간이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아닌 것 같대요. 검사에서도 약간 독특하게 나온다니까요. 근데 제가 다른 사람들 봤을 때는 저보다 다 독특한 것 같은 거예요. 저게 왜 저렇게 그럴 일이지? 혹은 저렇게 왜 저렇게 화가 안 나지? 그러니까 이게 막 저는 평균의 뭔가 이런 감정에 맞춰져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어봤을 때 솔직히 이래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기질은 편차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즉 중간 폭에서 그렇게 막 네네. 특이하게 튀거나 이러진 않았어요. 네.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도 봤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런 기질의 특성을 유사하게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죠. 안정지향형이면서 남들하고는 잘 지내고 그쵸. 싶고 나도 게으른데 그래도 나 사람들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열심히 할 때도 있고 네. 이건 일반적인 어떤 영역이잖아요. 네. 근데 이 기질을 바탕으로 내가 이때까지의 성장 과정이나 사회 활동을 하면서 형성되는 게 성격이에요. 네. 예. 근데 혜리 씨 같은 경우는 어찌됐건 연예인이시고 또 다양한 이제 경험들을 해오시다 보니까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일반 사람들은 하기 힘든 경험들을 일찍부터 하신 셈이시잖아요. 그래서 성격 특성은 편차가 좀 강하게 나왔어요. 갭이 크구나. 네, 갭이 커요. 그래서 되게 아이러니한 게 네. 자율성은 엄청 높아요. 네. 근데 이 자율성은 뭐 표현이 자율성인데 뭐랑 비슷하냐면요. 자존감하고 비슷해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나에 대한 부분, 나의 어떤 책임감, 목적의식, 유능감, 자기 수용, 자기 일치, 이 나와 관련된 부분은 다 높게 나와요. 네. 반면에 아까 전에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그 친밀감에 대한 욕구는 기질적으로 가지고 있다 그랬잖아요. 네네. 근데 성격적인 특성에서는 연대감이 안 나와요. 연대감? 사람들과 같이 하는 거에 대한 건 생각보다 되게 낮게 나와요. 진짜 이상하다. 네. 네. 이 나의 기질을 가지고 나의 삶을 꾸려 나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남을 믿기보다는 나를 믿는 게 안전하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점쟁이 맞으시네. 그리고 또 하나가 뜨는 게 네. 이제 자기 초월이라는 영역이 있거든요. 뭐 종교적인 측면, 네. 혹은 사람의 힘이 아닌 영역. 네네. 네. 이런 부분에 대한 신념은 네. 1도 없으세요. 리스펙해요. 저는 엄청. 네. 근데 딱 이걸 딱 보면서 느꼈던 거는 천상천하 유아독존이에요. 근데 그게 내가 잘났어가 아니라 세상에 믿고 의지할 사람은 기본적으로 나여야 해. 네. 종교적인 운과 같은 요행을 바라지도 않고 네. 그 누군가가 내 인생에 뭔가 해결책을 만들어줄 것도 나 기대하지 않아. 나는 그냥 내가 열심히 살아서 나의 신념으로 내 인생 살아가는 거야. 맞아. 진짜 맞아. 맞아요. 근데 이건 좀 짠하기는 하죠. 나는 왜 이걸 받으면서 외우나 했는데 그러네. 네. 근데 진짜 열심히 사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근데 아까 기질은 나는 사람이 그립잖아요. 그리고 나는 사람을 통해서 에너지를 얻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이구. 아 진짜 웃기다 이거. 아 왜냐면 제가 맨날 이거 보면서 왜 이렇게 다들 울지라고 생각했는데 아 그러네요 진짜. 근데 그래서 지금 내 주변에 있는 분들이 본인한테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네. 아마 이 유튜브를 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유튜브도 봤거든요. 근데 이렇게 팬들하고 소통하시고 하는 게 또 같이 있는 동료분들 그리고 제작진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정말 신뢰감 있는 관계, 네. 친밀감으로 하실 수 있는 게 이 내 인생에서 나 혼자서 이 모든 걸 붙잡고 살아야 돼에서 내가 조금 내 마음에 여유감을 가질 수 있는 하나의 방법 같은 거겠죠. 그런 것 같아. 그래서 그래서 이게 지금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TCI 검사, 너무 신기하다. TCI 검사고요. 네. TCI 비슷하죠, 그죠? 네 비슷한 것 같아요 진짜. 근데 여기서 조금 추가를 했으면 한 검사가 네. RGPI 검사라는 건데 이거는 총 3가지를 봐요. 하나는 내 삶에서의 중심 가치, 난 내 삶에서 뭘 소중히 여기는가. 네. 그리고 스트레스 상황이 왔을 때 내가 어떤 식으로 대처하느냐. 네. 너무 궁금하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 에너지 상태, 네. 이거를 볼 수 있는 검사거든요. 근데 이것도 유사하게 나오기는 했어요. 네, 근데 다만 2개가 되게 또렷하게 나와요. 중심 가치가 딱 이렇게 뜨는데 네. 난 여기서 이렇게 2개가 뻥 하고 뜨고 나머지는 다 이렇게 작게 나오는 사람도 되게 드물었어요. 다들 뭔가 이렇게 좀 균일한 균형이 느낌이군요. 있거나 적어도 거기서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순서대로 가는데 아예 없네요 나머지는. 네, 첫 번째, 두 번째만 빡 있고 나머지는 이렇게 쭉. 아. 근데 그 첫 번째, 두 번째가 네. 앞서 TCI 검사에서 했던 거랑 조금은 유사한 게 첫 네. 번째는 안전.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 보다 나한테. 본인한테는 지금 되게 안정이라는 게 되게 커요. 동시에 또 한 가지는 독립이에요. 독립. 어. 근데 이 독립은 아까 전에 자율성, 자존감, 네네. 예, 청산천하 유아독존. 그 2가지. 그 2가지가 가장 크게 떠요. 그러니까 즉 안전하게 나 자신의 영역을 확보하는 거. 이게 내 삶에서의 가장 중요한 가치에는 들어가요. 근데 이것만 있으면 되게 재수 없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뭐가 같이 3번째로 뭐가 뜨냐면 이건 그래도 꽤 떴어요. 네. 뭐가 뜨냐 하면은 성취가 떠요. 아, 사회적인 성취. 근데 이 사회적인 성취는 내가 아니에요. 그쵸. 남이죠. 나라는 게 너무 중요하지만
나 혼자 청산천하 유아 독존이 아니라 나의 이 노력을 기반으로 나는 그 사람들에게 인정과 사랑과 이런 부분들을 받고 싶어. 그걸로 성취를 가져가고 싶어가 같이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계속 어떻게 보면 이 일을 하면서 사랑을 받으실 수 있으신 것 같다는 느낌도 들었어요. 네. 진짜 제가 지금 3가지가 그럼 높게 떴잖아요. 나머지 3가지는 뭐예요? 나머지 3가지는 너무 좋은 것들이어서 굳이 얘기 안 하려고. 아 왜요? 궁금해요. 나머지 3개 질서, 질서, 이타, 남한테 베푸는 네. 거, 조화, 조화, 심지어 재미도 별로 안 뜨셨어요. 재미는 뭐예요? 즐거움을 추구하는 거. 아, 내 삶에서의 어떤 여러 가지 행복이나 쾌감이나 내 삶에서의 어떤 그 나를 좀 더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내 기분을 업시켜주는 그 무언가를 자꾸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약간 컴플렉스 중에 하나가 제가 취미가 없어요. 근데 취미가 뭐냐고 물어볼 때 저는 사실 취미가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계속 그거 물어볼 때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다만 여기서 네.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 게 약하게 떴다는 게 없다는 게 아니에요. 나한테 상대적으로 이게 다 있죠. 만약에 진짜 이게 없다 그러면 사이코패스예요. 근데 다 있어요. 근데 거의 없는데? 아니요, 다 있어요. 다 있는데 진짜 없는데. 안정과 독립이 상대적으로 너무 큰 거예요. 네. 그 영역보다 나한테 중요한 건 안정과 독립과 성취인 거죠. 그게 월등히 크기 때문에 이게 약하게 나온 거지 이게 없으신 분은 아니세요. 그래서 뭐 이거는 앞서 TCI랑 좀 비슷해요. 그 다음이 스트레스 상황에서의 우리의 반응이거든요. 네. 우리가 기본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크게 3가지 반응으로 튀어나가요. 하나는 맞서 싸우거나, 네. 아니면은 도피하거나, 네. 아니면은 내가 순응하면서 얼어버리거나. 이 3가지 방법을 네. 주로 쓰거든요. 근데 뭐 적절하게 섞여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적절하게 섞여 있어요. 네. 근데 기본적으로 혜리 씨의 이 검사 반응에서는 분노와 고립이 떠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혼자서 고립돼서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 하나가 같이 뜨냐면요. 인정받기 위한 갈구가 같이 떠요. 네. 그리고 뭐가 낮게 나오냐면 회피가 안 떠요. 회피가 안 뜨고 의존도 억제도 안 떠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나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일단은 풀긴 풀어야 돼. 드러는 나요. 네. 네, 억제도 하지 않고 피하지도 않아. 드러는 나요. 근데 남한테 피해는 안 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 안으로 삭히면서 분노할 가능성이 커요. 저는 화는 많이 내는 것 같긴 해요. 분노는 뜨니까. 분노가 크긴 큰데 그게 삭힌다? 전 표출하는 편이라고 생각하는데 억제는 하지 않아요. 겉으로는 드러나요. 뭐 예를 들어서 그 대상을 헷갈리진 않는 것 같아요. 그 화나는 대상이나 화나는 상황을 헷갈리진 않아요. 명확하게 그것에 대한 화를 명확하게 표출은 알고 할 거예요. 명확하게 표출하는 거. 근데 다만 그게 일정 부분은 스스로에게 같이 향하는 경향도 있는 것 같아요. 그게 고립이거든요. 왜냐면 제가 저 스스로도 약간 좀 무서운 포인트가 뭐냐면 진짜 화가 날 때가 있잖아요. 진짜 티가 많이 나겠죠? 진짜 막 화도 내고 막 티도 많이 나고 하다가 만약에 촬영을 해야 돼요. 그럼 똑같이 촬영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남들은 별일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제가 생각했던 부분이 틀어질 때의 스트레스가 엄청 크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거를 수습할 수 있는 시간이 없을 때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편인 것 같은데 그때 제가 막 화를 내고 막 스트레스 받고 막 이렇게 하다가 촬영하면 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연기. 연기가 제일 높게 뜨잖아요. 남들한테 맞추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저는 일에서 그걸 가져오지 말자가 더 큰 것 같아요. 일로 가져가지 일로 말자. 가져가지 말자. 나의 분노와 네. 나의 컨디션과 나의 스트레스를 일까지 가져가지 말자가 제일 큰 것 같아서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세상 놀라운데요? 그래요? 응. 다만 여기서 또 다만 한 가지. 다만 항상 나는 이게 있어요. 지금 기본적으로. 네. 다만 심히 염려되는 부분은 네. 에너지가 너무 고갈되셨어요.
긴장 모드예요. 긴장 모드라고요? 네. 아. 배터리가 네. 한 반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반 이하로 떨어졌을 때부터는 그때부터는 우리가 안에서 내재적인 건강함이 돌면서 나의 어떤 에너지를 정상적으로 꾸준하게 끌어올릴 수 있는 그 동력이 줄어들기 때문에 맞아요. 자연스럽게 줄어들거든요. 네. 내가 여기서 조금만 더 내려가면 그 다음부터는 쭉 떨어질 수 맞아요. 있다는 거를 의미해서 그 부분이 상당히 염려가 되고 엄청 체감하는 게 진짜 게을러지고 원래 평소에는 되게 엄청 깨끗하진 않더라도 깔끔히 해놓고 사는 스타일인데 청소를 못 하겠는 거예요. 엄청 바쁘신 거죠. 바쁜 것도 있는데 시간이 있어도 에너지가 안 나요. 여력이 없구나. 네, 여력이 없어요. 여력이 있을 때는 오히려 더 시간 있다 이러면서 막 이거를 깨끗하게 만드는 게 그것도 약간 뭐랄까 무언가 이제 해냈다는 네, 그런 네, 마음이 성취감이 드는데 있죠? 네네. 근데 힘드니까 일단은 나중에 그러니까 우선순위에서 완전 미뤄지니까 그거를 계속 보면서 더 스트레스 받고 약간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요즘에. 제가 최근에 쓴 책 제목이 네. 할 일은 많지만 아직도 누워있는 당신에게인데 저한테 좀 이따 제가 드릴게요. 근데 네. 이 지금 스트레스 상황이 네. 두 개가 크게 떠요. 네. 하나는 과잉 근로예요. 글로 정말 신체적인 네. 글로. 기본적인 일도 너무 많으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감정 노동이세요. 이게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이 계속 대하셔야 되고 뭐 그 드라마가 됐든 방송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이게 전부 다 그 안에서의 그 사람 간의 스트레스가 말도 못 하실 거 아니에요. 너무 많은 사람들을 겪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두 개가 지금 본인의 에너지를 지금 갉아먹고 있는데 그러면은 혜리 씨한테 에너지를 그나마 주고 있는 건 무엇이냐? 네. 휴식은 1도 없고요. 휴식은 거의 제로 수준이에요. 진짜 2예요 2. 휴식이 어떻게 이렇게 안 나오지? 근데 이게 어떻게 알아요 이거를? 본인이 체크하신 거에서 나오는 거죠. 거기 그런 말은 없었는데? 별도로 나를 위한 휴식 시간을 가지고 있지 않으신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그래도 혜리 씨가 버텨낼 수 있는 건 두 네. 가지예요. 하나는 유능인데 이건 성취예요. 일의 결과. 그노의 성취. 내가 뭘 하는데 잘 돼. 네, 좋은 반응이 와. 네, 그러면서 아, 나 역시 잘하고 있어. 네, 그게 나한테 동기부여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지. 이건 사람이에요. 와 이게 제일 높아. 네, 대박. 옆에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유튜브 하실 때 보면은 그 사람들하고의 어떤 그게 속에서 우러나오는 게 보여요. 왜 그러지? 저는 약간 여러분 제가 울린 거 아니에요? 그냥 이거 약간 성취가 떨어지면 무언가 성과가 안 날 때는 진짜 몇 달 동안 쉬기도 하고 그런 걸 선택해서 하거든요. 근데 최근에 한 2년? 1년? 2년 동안 거의 쉬지 못했어요. 네 진짜 못 쉬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버틴 게 진짜 신기한 게 팬분들이 그렇게 해주시는 게 너무 그게 신기한 거예요. 그 버틸 수 있는 그게 되는 게 그래가지고 팬미팅 할 때도 체력적으로 너무 힘든데 이게 정신적으로 괜찮으니까 계속 이렇게 하게 되는 그런 걸 만드는 것 같아서 꽉꽉 마음이 차면은 다른 게 들어올 여지가 없잖아요. 근데 팬미팅을 할 때 몸으로 너무 힘들고 막 진짜 쓰러질 것 같고 한데도 너무 좋아해 주시니까 그래서 생기더라고요 그게. 이게 막상 내가 에너지를 써서 그 어떤 분들에게 팬분들에게 에너지를 만들어 드리려고 한 건데 네. 막상 그 과정에서 그 팬분들의 에너지를 내가 이렇게 받고 있다는 걸 느끼는 거죠.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까지 팬들의 힘으로 또 혹은 본인께서 가지고 있는 마인드셋으로 잘 견뎌오셨다. 그리고 올 한 해 또 잘 견뎌가실 것 같다. 그래야죠. 혜리 씨께서 이때까지 살아온 어떤 영역에서의 꽃을 더 피우시게 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미래까지. 근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갑자기 내가 점쟁이가 생각을 했어. 나도 순간 얘기를 하면서 꽃이 핀다 막 이러니까 와 이건 점쟁이 요건데. 아 진짜 웃기다. 그리고 이렇게 남에게 휘둘릴 타입도 아니세요. 네.
문득 든 생각은 제가 이렇게 그냥 얘기를 해가지고 아 뭐 이런 게 부족해요 저렇게 해야 돼요 뭐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막상 혜리 씨 입장에서는 아 뭐 저 정신과 의사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이랬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약간 이렇게 직접 하신 검사를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니까 좀 더 많이 와닿을 수도 있겠다. 데이터가 있으니까. 이거 본인이 하신 거니까 이거는. 나 검사 잘 안 했는데 앞으로 검사 좀 해야겠네요. 대박이다. 어떠셨는지 여쭤봐도 돼요? 텔레비전에 많이 나오잖아요. 이런 상담 받는 음. 프로그램도 많이 나오고 했을 때 왜 울어? 진짜로. 왜냐면 너무 알고 있는 것들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근데 이게 또 다른 느낌이 들어요. 아예 처음 보는 선생님이잖아요. 나에 대한 걸 이렇게 정확도가 높게 말씀해 주신다는 게 너무 놀랍고 나에게 필요한 건 뭐고 앞으로는 좀 더 나를 이렇게 좀 위로도 해주고 좀 여유도 주고 이런 식으로 좀 해나가야겠다라는 생각도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사실 오늘 이런 콘텐츠가 되게 감사한 게 우리나라가 아직까지도 정신과에 대한 편견 같은 게 있어요. 오해가 있고요. 그 문턱이 아직까지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신과 가면 되게 미친 사람들 취급당하고 되게 이상한 곳일 것 같아 라는 것 때문에 주저하시면서 병을 더 키우게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컨텐츠를 하게 되면 사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정신과라는 곳이 어떻게 보면 점집 가듯이 가면 꽃도 핀다 그러고 물론 그런 건 아니지만 저는 저도 처음 이제 상담을 받는 거니까 상상만 했을 때는 되게 조금 더 무거울 것 같고 조금 더 뭔가 나 막 내 얘기를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전혀 진짜 너무너무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그냥 대화 이런 생각밖에 안 드는 것 같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나 스스로를 좀 돌아보게 되죠. 네. 너무 인터넷 말 같긴 하지만 현대인들이 너무너무 이게 필요하잖아요. 내가 여유가 뭘 위해서 없이. 이러는지 네. 잘 모르는 채로 막 나중에 그렇게 하다가 딱 뒤돌았을 때 아무것도 없으면 그때의 허탈함과 그때의 뭔가 그 허전함, 실망감이 너무 클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너무 늦었을 수도 있으니까 차근차근히 뭔가 자기를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정말요. 예. 그런 의미에서 제가 혜리 씨랑 이렇게 할 수 있는 영광을 아유 아니에요. 나 2026년도를 살아갈 희망이 생겼어. 아유 아닙니다 진짜. 오늘 너무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 아니요 너무 감사드려요. 말씀해 주셨듯이 그 자기 확신으로 뭔가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뭔가 그런 거가 저한테는 필요한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니까 나 잘하고 있었네? 앞으로도 이렇게 하면 되겠네? 이런 뭔가 생각이 확실히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살다가 뭐 조금이라도 지치거나 고민되거나 때로는 내가 이 길이 맞나 싶으실 때는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진짜요?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네. 뭐 보통 어떻게 마무리해요? 그냥 이렇게 해야 마무리하면 되죠? 네네네. 진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꽃 피우실 거예요. 언더커버 미스홍으로 돌아온 박신의 고경표! 경표 오빠 이번 드라마에서 되게 웃길 것 같다고 기대하시는 분들 많았는데 그렇겠지. 유일하게 코믹을 못하는 캐릭터였어. 이번 작품에서. 이번 작품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인데 미치겠는 거야. 내가 연기를 잘하고 있는 건가 의심이 들 정도로 넘어갈 때 이제 의상 갈아입잖아. 진짜 좀 내가 자부하고 있었거든. 누구보다 옷을 빨리 갈아입는다고. 근데 딱 오면 얘는 이미 갈아입고 와 있는 거야. 어떻게 된 거야? 빨리 가야 되니까. 만약에 스타일리스트가 도착을 못했다 그럼 그냥 없어 그냥 문 잠그고 나 혼자 갈아입고 나와. 이거는 사실 근데 경력일 수도 있어. 아 밥 먹고 이거만 했는데. 되게 불행한 경표 씨라서 괜찮아요. 근데 내가 우연히 예전에 찍은 드라마가 나한테 뜬 거야. 와 이 남자 누구지? 이 남자 누구지? 경표인 거야. 나 내일부터 단식해. 거짓말하지 마요. 아니야 진짜야. 그게 오토퍼지라 그래갖고 자가 포식하면서 몸이 완전 리셋되거든. 그 눈! 불신이 가득한 그 눈! 근데 이번에 72시간을 새해 맞이로 또 댓글 이상하게 달리는 거 아니야? 전문 지식 있는 분들이 또 고경표 막 단식 이상한 정보 전달한다고 내가 하는 거잖아요. 내 몸으로 내가 하는 거니까